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5장 선형 변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벡터 공간을 배우면서 이런 걸 했었어요. 뭐냐면 좌표 벡터 같은 거. 즉, 일단 V가 n차원 벡터 공간이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n차원 벡터 공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V에 어떠한 기저가 있는데 V의 모든 기저들은 항상 몇 개? n개의 벡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V가 n차원 벡터 공간이고 배가 어떠한 V1, V2, Vn 이렇게 n개의 벡터로 이루어져 얘는 V의 기저라고 하죠. 이렇게 어떠한 n차원 벡터 공간에 기저를 우리가 하나 고정시키는 거야. 고정시킨다는 얘기는 벡터 공간에는 기저가 굉장히 많다라고 그랬어요. 기저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임의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가 V의 기저이면 V의 임의의 원소 일단 V라고 했네요. 임의의 V의 원소 V, 즉 벡터 V죠. 얘는 배의 원소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된다. 즉 V의 임의 원소 V에 대해서 뭐냐면 V가 얘네들의 1차 결합, 즉 알파1 V1, 알파2 V2, 알파 n Vn 이렇게 되는 요 알파1, 알파2, 알파 n 얘는 스칼라들이죠. 이것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순서까지 우리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V1, V2, Vn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이 알파1, 알파2, 알파 n이 실수들이니까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요 얘네들을 성분으로 갖는 n×1 행렬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이러한 V를 1차 결합으로 표현했을 때 나오는 요 개수들, 실수들을 뭐로 갖는? 성분으로 갖는 n×1 행렬, n×1 행렬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얘는 n×1 행렬들의 벡터 공간에 뭐가 된 벡터가 된다는 얘기죠. 즉 얘는 뭐냐면 이것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V가 n차원 벡터 공간이고 배가 V의 기저이면 V의 임의의 원소 벡터 V에 대하여 n×1 행렬들의 공간에 벡터인 이러한 bek터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만약에 이러한 벡터가 존재를 하면 알파1, 알파2, 알파 n을 개수를 갖는 V1, V2, Vn의 1차 결합이 표현이 돼요. 얘는 어디에? 당연히 V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 배에 관한 V의 좌표 벡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기저가 바뀌면 당연히 V를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요 개수들도 당연히 바뀌어. 기저가 바뀌면 얘네들도 바뀌어요. 그래서 기저를 고정시키면 기저에 따라서 얘가 요 성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저 배에 관한이라는 말을 넣어준 거야. 만약에 기저에 상관없이 똑같다 그러면은 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지. 모든 기저에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V의 모든 원소를 여기에 대응시키는 어떤 함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함수를 얻는다는
뭐 함수라고 해도 되고 뭐 사상이 여기서는 사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뭐 함수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함수 또는 사상이라고 하는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거야. 얘는 V에서 n/1 행렬들의 공간으로 가는데 V의 원소를 정의역의 원소 V를 뭐로 보내냐면 얘의 함수값 즉 배에 관한 V의 좌표 벡터로 보내는 즉 얘는 V의 원소를 배에 관한 V의 좌표 벡터로 보내는 이런 함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를 얻을 수가 있다는 이 함수는 뭐가 되냐면 전단사 함수가 된다는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전단사 함수다라는 얘기예요. 전단사이다라는 얘기는 여기 쓸게요. 전단사이다. 즉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는 전단사라고 하는 어떠한 집합론적인 그러한 성질을 가져요. 즉 V의 원소를 배에 관한 V의 좌표 벡터니까 여기에 원소죠. 여기에 대응시키는 요 함수는 전단사라고 하는 즉 전사도 되고 반사도 되는 이러한 성질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전단사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냥 집합론에서 우리가 집합에서 쓰는 용어들이야. 선형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지만 선형대수적인 어떠한 성질, 선형적인 성질은 아직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떠한 선형적인 성질을 갖고 있냐면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임의의 여기 정의역의 V 뭐 U W에 대하여 자 그러면 V하고 W가 V의 원소이고 요 배는 V의 기저이니까 V하고 W는 배의 원소들의 뭐를 표현하면 1차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즉 V는 알파1 V1 알파2 V2 알파N VN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 W는 W도 V1, V2, VN 즉 배의 원소들의 1차계 쓰죠. 얘를 베타1 V1 베타2 V2 베타N VN 자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V하고 W를 더해봐요. V하고 W를 더하면 얘하고 얘 더한 거니까 알파1, 베타1 V1으로 묶어주면 알파1 더하기 베타1 네, V1 그렇죠? 또 알파2 더하기 베타2의 V2 자, 즉 V하고 W를 더하면 이렇게 알파 스칼라들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스칼라들끼리의 덧셈을 갖는 이렇게 되는 1차계로 표현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또 알파는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쓸까요? A라고 쓸까요? A는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죠. A는 스칼라. 그러면 알파 AV, A 곱하기 V, AV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A를 곱한 거니까 A 곱하기 알파1 V1, A 곱하기 알파2 V2, A 곱하기 알파N VN 이렇게 1차계라고 표현될 거다. 즉 V와 W의 덧셈은 이렇게 1차계 표현되고 A 곱하기 V, V에다가 A를 스칼라 비한 거는 이러한 애들 개수를 갖는 1차계라고 표현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자, V가 이렇게 표현되니까 배에 관한 V의 좌표 벡터하고 그럼 여기에 원소이고 배에 관한 W의 좌표 벡터를 여기에서 더하는 거예요.
그 행렬들의 셈이죠. 그럼 얘는 뭐냐면 알파1, 알파2, 알파 n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얘는 w가 이렇게 표현되니까 얘는 베타1, 베타2, 베타 n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행렬과 이 행렬, 즉 두 벡터의 덧셈이니까 얘는 어떻게 알파1 더하기 베타1, 알파2 더하기 베타2, 알파 n 더하기 베타 n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더하면, 근데 얘는 뭘 하냐면 v하고 w를 더한 것이 배의 원소 1차 이렇게 표현돼.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v하고 w를 더한 거에 배에 관한 좌표 벡터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이고 또 자, 뭐냐면 알파의 배에 관한 v의 좌표 벡터에다가 스칼라 a를 곱해요. 그러면 a에 알파1, 알파2, 알파 n. 그러면 얘는 뭐냐면 각각의 성분들에다 다 a를 곱하라는 얘기죠. a 알파1, a 알파2, a 알파 n. 그리고 얘는 뭐가 돼? v에다가 a라는 스칼라 배를 한 것들이 이렇게 1차에 표현되니까 얘가 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a 곱하기 v의 배에 관한 좌표 벡터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v하고 여기 정의역에서 v와 w라는 두 벡터를 더한 거의 함수값은 정의역의 두 원소 v와 w를 벡터를 덧셈한 벡터의 함수값과 각각의 v에 대한 함수값 더하기 w에 대한 함수값을 더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같은 거니까. 또 뭐랑 같냐면 정의역의 v에다가 스칼라 a를 곱한 거의 함수값은 v를 보낸 다음에 거기에 a라는 스칼라 배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야. 자, 즉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가 즉 벡터 공간 v의 원소를 뭐로 배에 관한 v의 좌표 벡터인 얘로 대응시키는 이 함수는 전단사도 되지만 또 어떠한 성질을 만나냐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이러한 성질을 갖더라는 얘기야. 자, 요 박스 친 것만 생각하면 이거예요. 정의역의 덧셈, 벡터의 덧셈이 있죠? 정의역의 원소를 더한 다음에 함수로 보낸 거나 각각을 함수로 보낸 다음에 더한 거예요. 그것이 같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정의역의 벡터에다 스칼라 배를 한 거를 함수 보낸 다음에 각 v를 함수로 보낸 다음에 스칼라 배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뭐냐면 함수하고 벡터의 덧셈을 벡터의 덧셈을 먼저 해서 함수로 보내나 함수를 먼저 보낸 다음에 더하나 결과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싸우지 말고 덧셈을 먼저 하든 함수값을 먼저 보내든 결과가 같으니까 어쩌라는 얘기예요? 싸우지 말고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스칼라 배를 먼저 한 다음에 함수로 보내나 함수로 보낸 다음에 스칼라 배하는 결과가 똑같다라는 얘기야. 자, 이러한 성질을 만족을 하는 거. 즉 어떤 함수와 벡터의 덧셈 스칼라 배가 서로 잘 어우러지는 그런 함수를 우리는 이때부터 공부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함수를. 그리고 얘는 여기서는 뭐냐면 정의역에서 먼저 V에서 벡터 덧셈한 거야. 얘네들은 뭐로 볼 수 있냐면 공역의 벡터 공간에 벡터로 보는 거예요. 즉 정의역의 덧셈을 한 결과를 보내면 공역에서의 덧셈한 거랑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산을 보존한다라고 해요. 이 함수가 연산을 보존한다라고 그래요.
즉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벨을 보존한다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보내기 전에 내가 보내기 전에 막 보내기 전에 어디 보내기 전에 막 뭔가 이렇게 막 조작을 해서 만들어 놨어. 그러고 나서 얘네 조작한 걸 딱 보냈어. 보내고 나서 걔네 보따리 다 풀러. 보따리 푸는 다음에 또 걔네들끼리 막 더해. 보낸 것끼리 더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얘기?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조작을 하고 와서 정의역에 조작을 해서 내가 얘네들 보따리 한 보따리 해갖고 갔어. 가서 이걸 쫙 펼쳐놓고 다시 조작을 하면 결과가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함수는 굉장히 좋은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떠한 연산을 보존하는 함수를 우리가 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형 변환이라는 거야. 즉 변환시키는 거예요. 뭐를 변환시켰어? 벡터의 원소를 이런 모양으로 변환시킨 거예요. 변환시켰는데 어떻게? 곱셈으로 변환시킨 게 아니라 덧셈으로 변환시킨 거예요. 즉 VW의 V도 뭐야? 화살표. W도 화살표로 표현돼요. 그거를 뭐로? 벡터로 표현해. 벡터들의 합으로 표현하니까 얘도 화살표, 얘도 화살표. 즉 선형성을 보존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벨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우리는 뭐냐면 선형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 즉 선형으로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선형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형 변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뭐야?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선형 변환 성질을 만든 이거는 벡터의 덧셈과 또 여기에서 얘기하면은 스칼라베는 뭐하고 요 함수하고 잘 어우러진다라는 얘기예요. 잘 어우러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둘이 먼저 하겠다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벡터의 덧셈을 먼저 하고 함수를 보낸 거나 함수를 먼저 보낸 다음에 벡터의 덧셈을 한 거나 같다. 스칼라벨을 먼저 하고 함수를 보낸 거나 함수를 보낸 다음에 스칼라벨 한 거나 같다는 그거를 우리가 잘 어우른다. 이거는 컴포터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성질을 만족을 하는 이러한 어떠한 두 가지의 수학적 개념, 하나는 함수라는 개념과 벡터의 덧셈 또는 함수라는 개념과 스칼라벨이라는 개념이 두 개가 혼합되었을 때 두 개 먼저 하겠다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어요. 그런 것들을 즉 어떠한 두 개의 수학적 개념이 혼합되었을 때 두 개 먼저 하겠다고 서로 먼저 하겠다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개념들 그걸 뭐냐면 분배법칙이라고 했죠. 분배법칙 여러분들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 잘 어우러진다. 이게 뭐냐면 분배법칙이야. 분배법칙 또는 결합법칙이에요. 스칼라벨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고 덧셈에 대해서는 분배법칙이야. 이런 분배법칙의 결합법칙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서형대수를 배우면서 굉장히 좀 몇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행렬의 곱셈. 행렬의 곱셈과 덧셈. 분배법칙 만족하죠? 행렬의 곱셈과 스칼라벨 분배법칙 만족을 해요. 그렇죠? 또 뭐가 있냐면 행렬의 전치. 그럼 여러분들이 그 2장에서 행렬 전치를 한번 보세요. 그 성질 나온 거 보면 행렬 전치의 성질에서 보면 뭐 했냐면 행렬 덧셈을 먼저 한 다음에 전치한 거나 각각의 행렬을 전치한 다음에 더한 거랑 같다라고 했어.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또 내적 공간에 어떠한 내적 또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덧셈과 스칼라벨하고 잘 어우죠. 즉 덧셈과 스칼라벨을 보존한다는 얘기를 세 가지가. 그런데 뭐는 안 되느냐면 행렬식은 안 됐어요. 즉 행렬의 행렬식은 덧셈과 스칼라벨을 보존하지 않아요.
스칼라벨을 보존하지 않아요. 즉 행렬 두 개를 먼저 더한 다음에 더한 거의 행렬식하고 각각의 행렬식의 덧셈하고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행렬의 덧셈을 먼저 할 것인지 행렬식을 행렬식을 구한 다음에 덧셈을 할 건지 그 결과가 틀리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거를 먼저 할 건가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 2, 3번은 어떤 걸 먼저 하던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이거 예를 들면 이거 쉬워요. 행렬식의 덧셈 보존하지 않는 거. 뭐 예를 들면 A를 1, 0, 0, 0이라고 하죠. B를 0, 1, 0, 0, 0, 1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 A 더하기 B는 뭐야? A 더하기 B는 1, 0, 0, 1이죠. 그렇죠? 그러면 A 더하기 B의 행렬식은 뭐예요? 1 곱하기 1, 1이야. 그런데 A의 행렬식과 B의 행렬식 보면 A의 행렬식은 뭐예요? 0. B의 행렬식 0. 0 더하기 0. 1하고 틀리지. 그러니까 행렬을 먼저 더한다는 행렬식 구하면 1인데 각각의 행렬식을 구해서 더하면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안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떤 거 이 행렬식과 덧셈을 할 때는 뭘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행렬의 곱셈 전치 대적은 덧셈을 먼저 하든 곱셈을 먼저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벨을 보존하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형변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선형변환을 그러면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해야죠. 자, 그래서 5.1 선형변환에 대해서 정의 5.1.1을 보세요. 선형변환의 정의예요.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함수를 t라고 하면은 자, v에서 w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벡터 공간이니까 v나 w는 모두 뭐냐면 벡터 공간이에요. 즉 벡터 공간 v에서 벡터 공간 w로 가는 우리가 함수를 보통 t라고 하는데 이 선형변환의 이름이 영어로 하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에 변환하는 거에 t를 써서 보통 이제 선형변환은 t 함수를 우리가 여러분들 수학원에서는 함수 표현할 때 대부분 다 뭐로 했어요? 펑션의 앞글자 f를 따서 f 그래서 gh 스몰 f 스몰 g 스몰 h를 썼는데 이 선형변환 선형대 수학에서의 함수는 선형변환이기 때문에 보통 문자를 이제 t를 많이 써요. 이렇게. 자, 함수 t가 벡터 공간 v에서 w로 가는 함수 t가 임의의 v 연소 vw w로 하지 말고 u와 v가 정의역의 원소이고 알파는 스칼라예요. 이러한 v의 원소 uv와 스칼라 알파에 대해서 L1인데 어떤 걸 만족하냐면 아까와 같이 v가 벡터 공간이니까 덧셈이 있죠. 즉 벡터를 먼저 더한 다음에
벡터를 더한 다음에 함수 t로 보낸 거나 각각의 벡터를 함수 t로 보낸 다음에 그럼 얘네들 어디의 원소? w의 원소. w의 벡터 공간이니까 벡터를 덧셈한 거. 두 개 같다는 얘기예요. 벡터 덧셈을 먼저 하나 함수를 먼저 보내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L2 즉 스칼라벨을 먼저 한 다음에 t를 보내는 거나 함수를 먼저 보낸 다음에 스칼라벨 하는 거나 같을 때 자 이것을 만족할 때 우리는 t를 뭐라고 하냐면 선형변환이라고 해요. 우리가 한다. 자 그러면 그럼 이것들은 이해가 되죠? 그렇죠? 뒤에서 설명했던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를 왜 선형변환이라는 걸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얘는 선형변환이라는 거는 선형이라는 말과 변환이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선형이라는 말과 변환이라는 즉 선형이라는 말은 리니어라는 거고 영어로 얘기하면 리니어 즉 직선이라는 얘기고 변환이라는 얘기는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변화하는 건 맞죠? V의 원소를 TV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킨다? 리니어성을 갖게 변화시킨다. 그거를 우리가 그림을 보면 원래 이제 V하고 W는 임의의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화살표로 마음대로 표현 못하지만 그냥 우리는 일단 V하고 W의 원소를 그냥 일단 화살표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럼 거기서 보면은 일단 덧셈만 볼게요. 자, 얘가 U라는 벡터고 얘가 V라는 벡터야. 그래서 여기에서 V에서의 덧셈, V에서의 벡터의 덧셈을 보면 얘는 어떻게? 자, 이렇게 되는 U 플러스 V라는 이런 벡터가 있어요. 자, 얘를 우리가 각각의 T로 보내는 거예요. 자, U를 T로 보내면 변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 얘가 어떻게 변환되냐면 U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됐으면 U의 T에 대한 U의 함수가 또 화살표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TU 즉 T가 선형변환이면은 화살표를 어떻게 화살표로 보낸다는 또 V도 T로 보내면 뭔가 이러한 화살표로 보내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뭐냐면 TU하고 TV를 더하면 이러한 이렇게 되는 이런 벡터가 있는데 T가 선형변환이면 얘하고 뭐랑 같다는 얘기야. 얘를 함수값으로 보내. 즉 얘를 함수값을 보낸 거랑 같다는 얘기죠. 즉 뭐를? 평행사변형을 뭐로 보냈어? 모양은 다른 평행사변형을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함수 선형변화는 평행사변형을 평행사변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유추할 수 있겠네. 그렇죠? 알파 U는 뭐야? U에다가 알파 스칼라 배운 거는 그냥 U의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아니 반대 방향으로 늘리거나 줄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함수로 보낸 거는 결국은 뭐야? TU도 어떤 직선으로 보낸다라고 했어. 그거의 알파벳이니까 걔도 TU도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러니까 직선으로 보내는 거예요. 또는 직선을 점으로 보내던가. 자, 이게 어떠한 기하학적인 선형변환의 기하학적인 모델이에요. 이렇게 된다 해서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보면은 3차원 공간에서 평행사변형을 보내는 평평하지. 평평한 걸 어떻게 보낸다? 다시 평평한 걸로 보낸다. 1차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형변환이라는 거는 리니어성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선형변환의 얘네들 가지고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선형변환의 얘들.
행렬의 곱셈도 덧셈과 스칼라벨을 보존하고 전치도 보존하고 내적 공간에 내적도 보존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예제 5.1.2를 자, 1번을 보면 자, A는 어떤 임의의 n/n 행렬이에요. A는 임의의 n/n 행렬이에요. 그러면 이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선형 변환을 만들 수가 있어. 왜냐면 행렬의 곱셈은 뭐를 만족한다? 덧셈과 분배 법칙 만족하고 스칼라벨에 대해서 결합 법칙을 만족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우리가 n바의 행렬 A에 대해서 TA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n/1 행렬들의 공간에서 n/1 행렬들의 공간으로 가는 그러한 함수를 생각했어.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원소를 x라고 하죠. x가 여기에 원소니까 즉 임의의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하여 x가 n/1 행렬이고 a가 n/n 행렬이니까 a 곱하기 x가 정의가 되죠. a 곱하기 x. a는 n/n, x는 n/1. 그러면 a 곱하기 x는 n/1.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TA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TA는 여기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한다? 여기로 보내주는 그런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야? 행렬의 곱셈이지. 그렇죠? 자, 이렇게 보내주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TA라는 이 함수는 뭐가 되냐면 선형 변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선형 변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진짜 되는지, 요 L1과 L2를 만족을 하는지. 자, 임의의 정의역의 원소 x와 y를 보고 그 다음에 스칼라 알파를 보고 자, 그래서 함수를 보내기 전에 x와 y를 더한 다음에 함수로 보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TA라는 애는 어떻게 보내라고? 가로 안에 있는 거 왼쪽에 A를 곱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서는 뭐가 됐어? 행렬의 곱셈과 행렬의 덧셈의 관계. 분배법을 성립한다라고 했어. 자, 얘는 뭐야? x의 함수값. 얘는 y의 함수값.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또 알파 x. 얘는 a의 알파 x. 알파는 스칼라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해서 즉 결합법 들어준다 해서 알파를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얘가 뭐예요? 자, 그래서 L1과 L2를 만족하니까 이렇게 정의되는 TA라고 하는 함수는 선형 변환이 되더라는 얘기.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뭘 가지고 온 거예요? 분배 법칙.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곱셈은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내용이야. 요거는 이렇게 되면 대신에 이제 얘를 이렇게 바꾸고 얘를 이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함수로. 그럼 여기에 얘는 뭐야? 스칼라베의 결합 법칙. 그렇죠? 이렇게. 그런 성질들 여러분 배웠던 거를 알게 모르게 다 배운 거. 선형 변환이라는 거를. 자, 두 번째.
자, 어떠한 t가 있는데 t가 n/n 행렬들의 공간에서 n/m 행렬들의 공간으로 가는 건데 얘를 ta를 어떻게 정하냐면 a의 전치로 보내는 거예요. 이에 n/n 행렬들에서 즉 a가 n/n 행렬이니까 a의 전치는 n/m 행렬. 그래서 ta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도 뭐가 되냐면 선형 변환이 된다라는 얘기. 자, 이거는 뭐냐면 정리 1.4.10 그 1장에 1.4.10에 전체 행렬의 성질 2, 3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선형 변환인 거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다음부터 안 쓸게요. 자, 가로 3번을 보면 V가 어떠한 내적이 주어진 내적 공간일 때 V의 원소 하나, V를 하나 고정시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T를 V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어떻게 주면 TV를 U와 V의 내적으로 주는 거예요. 거기 3번에서 이것 좀 수정을 하죠. TV를 UV 맞네. 이렇게 수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U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V의 원소에 U를 하나 우리가 뽑아와. 그래서 V의 원소를 T로 보낼 때 뭐로 보내? 이 값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U와 V의 내적한 거. 그럼 얘도 내적의 성질 IP2와 IP3에 의해서 얘도 선형 변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A를 뭐로 보내는 함수야? 행렬식을 보내는 함수. 아까 행렬식을 보내는 거는 덧셈을 보존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행렬식으로 보내는 함수는 선형 변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5.1절을 하기 전에 인트로덕션 할 때 우리가 뭐 가지고 했냐면 좌표 벡터로 보내는 함수 있었죠. 그렇죠? 어떠한 V가 n차원 벡터 공간이고 배가 V의 기저이면 V의 원소를 뭐로? 배에 관한 V의 좌표 벡터로 보내는 그 함수. 걔도 뭐를 만족했어? L1과 L2를 만족을 했죠. 그래서 걔도 뭐가 되냐면 선형 변환이다 라는 얘기야. 자, 6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평면이 있어요. 평면이 이렇게 있어. R2. 그러면 얘는 회전변 R2에는 벡터들이 다 이런 모양이야. 그렇죠? 얘를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거야. V를 세타만큼 회전시킨 건 이 벡터를 우리는 뭐로 잡는다? TV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점에 대한 회전 벡터예요. 그럼 얘는 뭐야? 직선을 뭐로 보내? 직선을 보내. 또 여기에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으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평행사변형 회전시키면 뭐야? 또 평행사변형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V를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이 선형변환 T세타도 선형변환이 된다는 얘기. 또 어떠한 뭐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대칭변환. 자, 이거를 L이라고 하자. 그럼 L이면은 이러한 V가 있으면 V를 L에 대칭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를 뭐로 잡는다? TV로. 그럼 뭐냐면 선형변의 평행사변형을 L의 직선 L에 대칭 이동시키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T도 뭐가 되냐면 선형변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7번은 무슨 얘기냐면 가로 7번은 뭐냐면 임의의 두 벡터 공간 사이에는 반드시 선형변환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두 개의 선형변환을 무조건 갖게 돼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변환이라는 거고 하나는 항등변환이라는 거예요. 영변환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공역의 0벡터로 다 보내주는 거야. 정의역에 있는 모든 벡터를 즉 영변환이라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벡터를 다 어디로? 공역의 0벡터로 대응시키는 변환이에요. 그것도 선형변환이 돼. 그리고 항등변환은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 정의역도 V이고 공역도 V야. 그걸 그대로 보내주는 거. V를 V로 보내주는 함수.
걔도 뭐가 되냐면 선형 변환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걔를 0으로 모든 정의역의 벡터를 모두 0으로 보내는 함수를 0변환, 그 V를 V로 보내는 거를 우리는 항등변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8번을 풀어보죠. 8번은 조금 이제 우리가 보지 않았던 건데 대부분 8번과 같은 선형변환을 우리는 다룰 거야. 예제 5.1.2에 가로 8번과 같은 형태의 선형변환을 우리는 다룰 거예요. 그래서 8번을 한번 보죠. 8번의 1을 보면 t는 R2 평면에서 R2 2차원 벡터 공간에서 2차원 벡터 공간으로 가는 함수인데, 자, R2에 여기니까 뭐로 쓰여지냐면 이러한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쓰여지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보내겠다는 얘기냐면 x-y, x 플러스 y로 보내겠다라는 얘기. 왜 x, y가 실수니까 x 마이너스 y도 실수, x 플러스 y 실수.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어떤 꼴로 됐어요? 두 실수의 승소사니까 R2에 오지. 그리고 교재가 잘못된 게 아니야. 강의 교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어떤 함수값, 얘의 함수값을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뭐냐면 벡터인데 소가루가 두 개 같이 있지. 수학자들은 같은 거 두 번 쓰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생략을 해버려요.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x, y라고 하는 2차원 벡터를 t로 보낸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이렇게 x, y라는 벡터를 t로 보낸 거라 해서 이렇게 가로를 소가를 써줘야 되는데 보통 소가르고 소가루가 있으면 이거 잘 안 써줘. 생략을 해버려요. 이렇게. 그럼 얘가 진짜 선형변환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즉 R2의 원소를 두 개 뽑아요. x, y, z, w. 얘가 R2. 그 다음에 스칼라를 알파를 하나 뽑고. 자, 그러면 t에 이때는 뭐냐면 가로를 써줘야 되지. 왜냐면 w가 이 소가루들을 생략해버리면, 만약에 소가루를 생략해볼게요. 지워버릴게 소가루들을. 자, 그러면 어떻게 돼? x, y 더하기 z, w. 즉 3차원 벡터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가루를 또 이제 벡터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때 이제 뜨는 거야. t에 얘는 벡터 덧셈을 먼저 하라는 얘기죠. 벡터 덧셈을 먼저 한 다음에 함수를 보내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벡터 덧셈을 먼저 해야 돼. 얘 벡터 덧셈 어떻게 했어요? x 더하기 z, y 더하기 w. 그리고 이거는 소가루 빼도 구분이 되니까 소가루를 빼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t는 어떻게 보내라고?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을 뺀 거를 첫 번째 성분에,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을 더한 거를 두 번째 성분에. 얘가 첫 번째 성분, 얘가 두 번째 성분. 첫 번째 성분 x 더하기 z와 두 번째 성분 뺀 거를 첫 번째 성분에,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을 더한 거를 두 번째 성분에 넣으라는 게 t의 규칙이었어요. 그렇죠? 규칙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선형변환이 무엇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의미를 설명을 해줬어. 그럼 이제 선형변환이다라는 걸 보여라 그러면 뭐야? 이제 게임의 규칙대로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규칙이야. 규칙대로만 보여주는 거야. 자, 벡터의 덧셈을 어떻게 하라고 처음에 벡터의 덧셈 여러분 설명할 때 뭐 했어? 벡터의 덧셈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러한 필로소피를 여러분들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벡터의 덧셈이 이렇게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대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 벡터의 덧셈이 그대로 규칙대로 계산해요. 그리고 t의 규칙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거 그대로 넣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x-y 더하기 z-w 콤마 x 더하기 y 더하기 z 플러스 w.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죠? 자, 이거는 뭐야? 윗줄 친 거로 성분을 갖는 벡터하고 동그라미 친 거 성분으로 갖는 벡터의 덧셈이죠. 이거 벡터의 덧셈 뭘 아냐? 규칙. 그 규칙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y, x 플러스 y라고 하는 벡터와 z-w와 z 플러스 w를 갖는 벡터의 덧셈이 얘지. 자, 그리고 앞에 거는 뭐랑 같냐면 x, y를 t로 보낸 거고 뒤에 거는 z, w를 t로 보낸 거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벡터의 덧셈을 먼저 한 다음에 t로 보내는 거나 각각을 t로 보낸 다음에 벡터의 덧셈을 하나 결과가 같더라는 얘기. 자, 이제 스칼라배 알파 x, y. 여기서도 왜냐면 스칼라하고 벡터랑 구분이 되니까 소가로를 친 거예요. 자, 그러면 스칼라의 규칙에 의해서 알파 x, 알파 y. 이제 뭘 필요 있어 없어 이거. 스칼라배 필요 없어. 소가로 필요 없어도 돼. 필요 없어도 되면 지우면 돼. 그렇죠? 그리고 t의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앞에 거 마이너스 뒤 두 번째 성분을 뺀 거를 첫 번째 성분. 각각의 성분을 더한 거를 두 번째 성분에. 그렇죠? 그러면 알파 다 가지고 있네. 알파 밖으로 뺄 쓰고 있네. 그게 뭐예요? 스칼라배의 성질이잖아. 그렇죠? 규칙.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x, y를 t로 보낸 거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따라서 t는 선형변환이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똑같아. 뭐만 단지 여기에 하나 성분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선형변환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걸 배웠고 그러한 예제들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러한 예제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 어떠한 두 개의 수학적 개념이 있는데 두 개가 서로 혼합됐을 때 어떠한 A라는 수학적 개념과 B라는 수학적 개념이 있는데 두 개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식이 있어. 근데 A를 먼저 하든 B를 먼저 하든 결과가 같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다? 선형변환을 만들 수가 있다. 그게 다 선형변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선형변환에 대해서 정의를 배웠으니까 뭐 해야 돼요? 선형변환이 갖는 성질들을 배워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